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월요일인 오늘 한낮에는 예년 수준이죠. 영상 3도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가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하지만 출근길 영하권의 기온속이 여전히 도로 곳곳이 빙판길을 이룬 곳이 많죠. 교통안전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강원 지역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다고 합니다. 수요일엔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보이면서 추위가 반짝 주춤하겠습니다만 목요일부터 다시 예년 이맘때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다고 하니까요. 이번 한 주 계획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지역구 국회의원 연결해서요. 입법활동과 함께 또 지역의 현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가 지역의 예술가들을 위해서 예술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그 현장 다녀온 내용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죠. 1월 30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지난 2020년 10월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지 27개월여 만으로 이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또 위중증 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입니다. 이 방역 지침에 따르면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집니다. 올해부터 노인 기초연금이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전년 대비 15,680원이 인상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에서 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되고 올해부터는 선정 기준액도 인상돼 단독 가구는 월 소득이 202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23만 2천 원 이하일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주역 신도시와 기업도시에 순환버스와 시내 중심가를 잇는 쿠팡버스가 도입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최근에 시청에서 혁신 기업도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운수업체와 혁신 기업도시의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각 신도심의 순회버스 시스템의 도입과 또 시내 중심가를 오가는 쿠팡버스 노선의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이 강원특수교육원의 유치를 위한 각 지자체 유치전이 치열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원주에선 범시민 추진단 출범식도 있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지역의 현안들 또 입법활동, 이 지역 국회의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국회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송기현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지금 군안과 지역 발전을 위한 추진 사업들 현재 지금 어떤 현안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난해 말이죠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 조정 소위 위원으로든지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 전체적으로 또 지역에 관련된 예산들도 많이 확보했다라고 또 이야기가 제가 들렸습니다만은 지난해 지금 예산 확보와 관련된 내용 소회 또 올해 좀 계획 이 사업 예산 확보와 더불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먼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해는 이제 원주시에서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된 사업관에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원주가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기둥산업, 하나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과 하나가 자동차 부품 사업인데, 네. 그 기둥 산업을 고도화하는 관련 예산을 좀 확보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원주의 큰 현안 중에 하나인 그 순환도로 완성의 부분인데 지금 사제리부터 기업도시까지의 그 전용도로가 아직 공사가 안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도시 발전에
지체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조속히 해야 된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관련된 영역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번에 올해 현안은 이제 특별자치도의 내용을 어떻게 해서 본격적으로 하느냐 이것이 큰 예산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원주 지역의 SOC 관련 예산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했었습니다. 네, 이 반도체 관련 예산이라고 한다면 그 반도체 산업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이 반도체 교육센터 이 부분이겠죠? 지금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제 우선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지금 비록 저희와 같은 당은 아니지만 네. 지난해 새로 선출된 강원도지사 원주시장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것이 원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사업을 원주 추진하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반도체 산업에 원주 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반도체 산업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관련된 인력이 양성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이런 판단하에서 반도체 관련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반도체 교육원을 우선 설립하자는 취지를 했었고요. 네. 국비 200억 그리고 지방비 260억, 그러니까 도비 시비 합쳐서 260억이고요. 총 460억을 들여서 2026년도까지 원주 인근에 반도체 교육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네. 실제 운영되는 것은 아마 20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또 반도체 관련 이 인프라 확충의 뭐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네. 그리고 도로 개설 비용을 이야기했는데 네. 이 흥업에서 지정 간의 국도 대치 우회도로 정말 몇 년 네. 동안 계속해서 그냥 묵혀두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네. 이번에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그것이 이제 안 되는 이유가 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타당성 조사,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서 적격 요건이 안 나오기 때문에 더 국도 계획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사정이 계속 있어서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 경제 타당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그다음에 내년에 한 6차 국도 계획 포함을 시켜가지고 본격적으로 2027년도 이후에는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번에는 용역비 1억 원을 책정을 해서 네. 산출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이 돼서 용역비를 가지고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 탈락이 됐었던 경제적 타당성을 좀 만들어내자. 네.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잘 만들어서 올해 내년 안에 이제 타당성 조사를 잘 받아서 6차 계획에는 반영을 하고 그래서 네. 빨리 실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 예산이 이제서 마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했는데 예. 계속 타당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나오니까 경제적 타당성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 활동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네. 관련된 도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그 타당성 기준에 충족되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렇죠. 지금 예. 이것을 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이 흥업면 사제리에서 기업도시까지 연결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기업도시 구간에 좀 더 다른 도심의 어떤 기능과 연결되는 것을 만든다든지 네. 아니면 기업도시 부분이라든지 사제리 이쪽 부분에 아니면 다른 쪽 연결되는 부분에 핵심적으로 더 많은 교통량이나 산업이 집중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좀 다른 내용인데 좀 이걸 성과라고 해야 될지 그냥 현상 유지라고 해야 될지 참 약간 복잡 미묘합니다. 네. 이 수출입은행이 원주 출장소 이 폐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다가 이게 아무튼 다시 이제 무산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고요. 이제 그냥 출장소가 유지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 좀 근데 이게 산산이나 한 번씩 이게 반복되는 상황인데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법이 없는가라는 또 고민도 있기도 하고요. 지금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공공기관 구조조정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게 문제가 되고 있죠. 네. 구조조정 문제가 나오면 흔히 하는 것이 군소 조직을 통합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원칙을 세워서 지방에 있는 조직을 중앙에 있는 조직과 법무 조직과 통합하는 쪽으로 많이 계획을 잡는데 이번에도 그랬고 지난번도 같은 취지로 추진됐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그 지역의 실제 사정을 잘 모르는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실제로 원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 40여 프로 가량이 늘었거든요. 수출이 그렇게 늘은 데 대해서는 수출입은행 원주 출장소가 상당히 또 공헌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정이 아는 대로 금융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실은 그때그때 그 구조적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 어떻게 뭐 근본적으로 피한다 이렇게 하기 좀 쉽지 않은 문제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주 쪽에 원주를 중심으로 강원도 쪽에 용량이 좀 커져야 되겠죠. 네. 경제 용량이 커져서 이 정도도 부족하구나.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가 돼야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론은 원주시의 규모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결론 내려야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좀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번에 그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원님께서요. 네네. 이 대도시의 특례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 대도시 기준이 인구 30만 명 이상의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만 이제 돼 있어요. 1000km제곱킬로미터. 예, 1000km제곱미터요. 예. 네네네. 근데 이것을 500km제곱미터로 이제 인구 기준은 그대로고요. 네. 완화하자는 것인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뭐 여러 가지 그 지방 분권 차원에서 좀 네. 굉장히 지금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좀 네. 획기적인 안으로 볼 수도 네. 있는 것이거든요. 좀 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까? 우선 이제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제로 도시계획이라든지 뭐 도시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 상당한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원주시에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도에 어떤 결정을 거둬야 되거든요. 또 이 재정과 인사에 관해서도 항상 도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어서 원주가 독자적으로 원주 실정에 맞는 어떤 정책을 하려거나 어떤 계획을 하려는 게 조금 약간은 지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강원도 내에서 원주가 뭐 춘천이나 강남과 입장이 똑같지 않거든요. 원주는 원주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도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전체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게 되면 원주 실정에 안 맞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원주는 원주 독자적인 도시 발전을 계획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재정과 인사의 독립을 가져보자. 그런 취지로 되어 있는 것이 지방분권법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은 이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가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저희는 원래 50만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30만에서 50만 사이 이제 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50만 원은 안 되지만 30만이 넘는 도시의 경우에는 면적이 1000평방킬로미터가 넘으면 50만 이상 되는 것과 똑같은 취급을 해주자. 이런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즉 그런 규정에 해당되는 도시가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현재? 예. 그러면 그 조항은 완전히 무용지물인 규정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규정의 취지를 좀 살려서 면적이 1000평방킬로미터는 안 되지만 30만이 넘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도시에는 적용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렇게 하는 취지로 개정안을 제출했고요. 알겠습니다. 그 원주 해당되는 도시가 원주, 예. 아마 아산, 창원 뭐 이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구미, 진주, 아산 등이 이제 거론되고 있고요. 예, 원주가 그렇습니다. 포함이 되고요. 예. 원주 같은 경우가 현재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원주가 사실 약간 부족합니다. 한 900 좀 안 되는 900이요. 예.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 와서 뭐 면적을 꼭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예. 떼올 수 있으면 좋은데.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500에서 1000 사이, 그러니까 500을 이상으로 하면은 그 기준은 이제 완화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그 특례 규정이 이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자치권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군요. 예. 네, 맞습니다. 이거 강원도 차원에서는 싫어하겠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네. 저희들이 해당되는 도시 몇 군데와 같이 협업을 해서 하기로 이미 지난해 아마 MOU가 체결된 것 같고요. 네. 강원도 차원이 아니라 이 조건에 맞는 도시들과 같이 힘을 합하는 그런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습니까? 6월부터요. 예. 그럼 만약에 이제 그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지역이 생긴다면은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좀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네. 이제 특별자치도 문제는 강원도 전체 차원에서
좀 자치를 좀 강화하자. 그리고 규제를 좀 통례를 만들어주자. 네. 그리고 예산과 어떤 전체 발전 계획에 있어서의 독자성을 인정받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원주가 그 지방분권법에 따른 통례가 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춘천의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춘천 지역에 해당되는 그 예. 법률안 이게 특별자치도 이제 특례 규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따로 발의를 했습니다. 이 지역 의원들별로 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연구 고민이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의원님 이런 부분에 대한 보관이 없으십니까? 그거는 뭐 각자의 의정 활동 목표에 따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뭐 서로 견제한다기보다는 예. 이게 전체적으로는 우리 생각을 이제 방향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동안 그 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수십 년 동안 광역자치단체 차원으로 만들자. 좀 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라고 우리 얘기하는 그 원주시나 행성군이나 뭐 이런 홍성군 같은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더 기능을 확대해서 실질적인 자치를 줄이기도 하자. 그런 논의가 사실 계속 몇십 년 된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지방분권법 개정도 사실 그런 흐름에 맞추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이 현안이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 또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 신경호 교육감이 지난 6일 지방선거 공약으로 이 강원 특수교육원을 설립하겠다. 장애인들 대상으로 이 교육원을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좀 일반적으로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춘천, 원주, 강릉 간의 유치지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난 19일에는 네. 이 시민 추진단 또 발족식도 가졌고요. 우리 또 의원님께서도 여기 이제 공동의장을 맡은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이 교육원의 의미와 함께 현재 유치전이라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교육원을 이제 신경호 교육감께서 이번에 교육감으로 이제 취임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장애,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강원도를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로 강원 특수교육원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원주에서는 학부모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께서 먼저 이것을 원주에서 유치를 해서 원주가 장애, 비장애인 함께 사는 원주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신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특수교육원의 기본적인 취지는 아마 이제 특수교육원에 대한 환경을 잘 만들어보는 것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에 관한 연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들께서 직업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자. 네. 뭐 이런 복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 장애인들께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도록 할 뿐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원주를 발전시키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네. 첫째는 원주는 우선 시민들께서 우선 먼저 시작을 하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저희 원주에서 그렇게 나가니까 다른 도시에서도 여러 단체에서 따라 나왔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겁니까? 예, 예. 그런데 너무 이제 지역 대결 쪽으로 안 갔으면 좋겠고 정말 가장 이것이 강원도 내에서 가장 역할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객관적으로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결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희로서는 원주 시민들도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원주가 갖고 있는 지리적 여건이나 강원도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나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여러 장애인 또 비장애인들께서 이 관련돼서 관련된 교육을 받거나 연수를 하거나 훈련을 할 수 있는데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딘지 네. 이 관련된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이걸 잘 보시면 저는 원주가 결정된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광 시장께서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과 함께 책임지고 잘 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 25년도에 준공 개원 목표거든요. 그렇다면 네, 최소한 올해 내에는 네, 어디에 어떻게 짓겠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선정 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그 교육청에서 추진단이 발족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올해 초에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했었으니까 추진단 발족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용역을 해서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입지뿐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설립을 할 것인지 또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의 전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용역이 결정이 되면 아마 올해 안으로는 아마 입지나 이런 것이 결정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적어도 내년에는 국비 신청을 해서 반영을 하는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좀 이 부분에 대한 좀 많은 분들의 관심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를 포함해서 올해 네네. 1월이고요. 네. 23년도 이제 또 내년이면 총선이거든요. 네. 그렇죠. 말하자면 뭐 준비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올해 계획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네. 올해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경제 여건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헤쳐나가기 위한 그런 정책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께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거나 아니면 매출을 증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입법 좀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필요한 일들 좀 더 발굴을 해서 하고 특히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재 기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기기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산업 그리고 또 새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예산과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원주울 송기현 의원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난주죠. 원주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주최로 예술가들을 위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역의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프로그램 숨쉴 새가 지난주에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먼저 어떤 자리였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인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예술가들을 위한 워크숍이 진행됐는데요. 원주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가 주최한 행사입니다. 원주를 비롯한 강원 지역의 예술인들이 예술적 영감을 얻고 또 예술인 간 교류의 자리를 위해서 마련된 행사인데요. 예술가가 하는 경험과 이야기는 결국 글이나 그림, 소리나 몸짓, 예술로 탄생하는데요. 이 지역 예술인들이 더 좋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상력을 자극받을 수 있는 신선한 프로그램을 이틀 동안 진행했습니다. 미술을 하는 화가부터 공연 기획과 또 교육 전문가, 예술기관의 직원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가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지난해 처음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이론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됐다면 이번에는 이론의 틀을 깨고 자유 드로잉 시간과 무용이라는 형식을 깨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또 다양한 부류의 예술가들이 만나서 서로 자극을 받고 각자 작품의 벽을 넘어서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원주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 이지현 직원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제목이 숨 쉴 새인데요. 벌써 숨이 쉬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제 예술가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한 작업 스타일에 매이게 되거나 또는 사회나 어떤 기관이 원하는 스타일로 고정되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술가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서로 연구하고 찾고 만나게 하고 싶어서 이번 예술가 워크숍 숨쉴새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정말 전국의 예술가들이 원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이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첫날에는 저항의 드로잉이라는 이름의 미술 활동이 진행됐는데요.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났을 때 충돌을 통해서 편견이나 기존의 관습이 깨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예술의 의미를 담은 미술 프로그램입니다. 이 충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서 저항하면서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기 위해서 흔히 생각하는 그리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바닥과 벽, 이 모든
곳에 종이를 설치해서 빗자루와 대걸레 또 버려진 나무 토막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리기를 진행했습니다. 또 안무가가 진행하는 댄스 프로그램이 둘째 날 이어졌는데요. 보통 춤추기라고 하면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몸치나 또 춤이라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나 복잡함을 깨고 몸을 쓴다는 걸 간단하게 이해하고 또 나만의 움직임을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술가들은 보통 개인 작업을 하는데요. 여러 예술가들이 만나서 서로의 예술 세계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입니다. 참여한 예술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공연을 만드는 사람인데요. 전통을 기반으로 공연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제 예술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시기에는 뭔가 내가 동일한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뭔가 좀 새로운 자극이나 환기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찰나에 이제 우연히 이 소식을 접하게 되어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좀 재밌고 다음 작품 준비를 하거나 이후에 내가 활동하는 거에 그렇지 그런 방향도 있지 그런 고민도 해볼 수 있었는데 같은 자극들을 많이 주는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큰 도움이 됐어요. 네, 이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서로가 교류하고 또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또 있다고 합니까? 네, 앞으로 1년에 2번씩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점점 더 규모는 확대할 계획인데요. 또 이번 워크숍을 주관한 원주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의 2호 교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 교육을 기획하는 연구센터인데요. 이 센터에서 예술가들을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 교육을 진행할 예술가들의 양성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원주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다양한 예술 활동과 또 교육 인프라가 갖춰질 모습이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자, 1월 30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문수윤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